リーってのは何なんだ。よし、教えてやろう。戦いを挑む者が現れる。その日は必ず来る。안녕하세요, 두원 패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피스 최신화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마침내 27년 만에 해군대장을 격파할 수 있는 밀짚모자 루피와 해적왕 로저, 그리고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기다린 거대한 전쟁의 사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에그헤드 칠무의 쿠마가 세계 최고의 권력 오르성을 공격하자 해군 최강의 무려 버스터콜이 발동되었는데요. 이처럼 사왕 밀짚모자 적단은 파스피스타와 대장 키자루 그리고 버스터콜마저 발동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반면 에그헤드를 둘러싸고 있는 해군 군함 주변에 거대한 해적선이 나타나게 되며 신문을 통해 지금의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피스 1089와 베가펑크를 인질로 한 밀짚모자 일당의 농성기사를 세턴이 보고 있었듯이 현재 세계는 전설의 영웅 거프의 소식과 전 세계의 수면이 1m 상승한 충격적인 지진, 마지막으로 카이도를 격파하며 사왕으로 등극한 밀짚모자 일당이 베가펑크를 인질로 삼아 농성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사왕이자 태양신 니카의 현상금숲에서가 세간의 공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루피의 소식을 알게 된 해적선이 에그헤드 근방에 나타날 수 있었는데요. 그 시각 누군가의 도움으로 식량을 먹을 수 있던 루피는 소모된 패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자 마침내 기어 피프스를 발동할 수 있게 되며 해루석을 채우려 한 해병들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한편 쿠마의 모습을 한 파시피스타에게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보니였지만 일전 베가펑크는 해적이 되었다는 보니의 소식을 듣게 되자 세계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은 채 무려 오르성보다 높은 파시피스타의 위권 순위를 보니에게 부여했습니다. 결국 보니는 아틀라스를 통해 자신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게 되자 공격을 멈추고 이 섬에서 도망치게 해달라는 말을 외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오르성보다 높은 위권 순위를 지닌 보니의 말에 파시피스타들은 에그헤드를 공격하고 있는 해병들을 적으로 인지했는지 이내 군함을 향해 강력한 레이저빔을 발사하게 됩니다. 한편 해병들은 지금의 진실을 알지 못해 어째서 파시피스타가 자신들을 쏘게 되었는지 그 영문을 알 수 없었고, 이어 세턴은 쿠마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보다 더욱 분노하며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베가펑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베가펑크는 세턴의 공격에 몸이 관통당하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이어 세턴은 대장 키자루에게 상공에 있는 쿠마와 보니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밀짚모자 일당의 상대와 프랑키가 키자루의 기술을 막지 못해 데미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로 한 키자루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천총훈검으로 보니를 제거하려 하자 그 순간 기어피프스를 발동한 루피가 절체절명의 순간 등장하게 되며 무장색 패기가 실린 주먹으로 키자루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키자루는 견문색 패기를 발동하지 못했는지 루피의 목소리에 반응하긴 했지만 공격을 회피하지 못했고, 이어 세턴은 전설의 열매를 각성시킨 루피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결국 바다의 황제 사왕 루피와 해군의 최고 전력 대장 키자루의 매치가 다시 한번 성사될 수 있는 가운데 루피는 키자루와 달리 식량을 통해 체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반면 키자루는 제자 센토마루와의 결전부터 일전 기어피프스 루피와의 전투까지 누적된 데미지는 물론 체력의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키자루가 대장으로서 패배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계관 최강자급인 해군대장이지만 루피는 최강의 생물이자 사왕 카이도를 격파했듯이 이전보다 체력이 떨어진 키자루에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원피스 1부 시절 패기를 습득하지 못한 루피는 자연계 능력자 해군대장들에게 아무런 타격과 데미지를 줄 수 없었지만 현재는 하늘마저 가를 수 있는 태양스 패기와 닿지 않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방출형 패기까지 수준 높은 패기의 경지를 달성했기 때문에 무려 27년 만에 해군대장을 격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전투를 치른 카이도를 격파했던 것처럼 현재 체력이 떨어진 키자루를 쓰러뜨린다 해도 사왕의 완전한 승리가 아닐 수 있지만
반대로 원피스에 보기 전 루피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사왕 루피는 해군 대장을 위협할 수 있는 최강의 해적이기 때문에 분명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밀짚모자 할당의 성장을 언급했던 키자루가 임무 달성에 실패하며 니카 루피에게 패배할 수도 있는 가운데 그 시각 해군의 추격선을 격파한 정체불명의 세력은 바로 에바프의 전사이자 거병의 적단을 이끌고 있는 파란 귀신 도리와 빨간 귀신 브록이었습니다. 먼저 거병의 적단의 선장 도리와 브로기는 약 100년 전 바다를 누리며 난폭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유키라는 소녀를 통해 밀짚모자 할당을 만나기까지 결투를 이어왔는데요. 이처럼 밀짚모자 할당과 인연을 맺게 된 에바프의 전사들은 최근 최종장에서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를 형제라고 부르며 패국이라는 기술명과 함께 키드의 적단을 수장시켰습니다. 그렇게 에바프의 전사들이 빨간머리 적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게 되었고, 이어 세간에는 니카의 모습이 실린 에그헤드 농성기사가 보도되자 도리와 브로기는 거병의 적단을 부활시키며 태양의 신을 언급했는데요. 결국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에바프의 전사들이 태양신의 전설과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되자 버스터콜로부터 루피를 구하기 위해 등장했듯이 원피스 일부 당시 흰수염이 언급했던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에그헤드를 기점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遠い昔から脈々と受け継がれてきた数百年分の歴史を全て背負って 결국 먼 옛날 노예들과 버커니어족 등 언젠가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믿은 전설의 전사 태양신 니카가 현 시대에 부활하게 되자 니카의 전설을 알고 있던 에바프의 전사들이 먼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마리조아에서 루피의 현상금수배서와 함께 거대한 밀짚모자를 바라보고 있던 이무의 행동을 미루어 보면 어쩌면 선대 태양신 니카는 거인족과 연관지을 수 있는 거구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니카의 전설이 내려오던 버커니어족은 거인족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체형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었듯이 마리조아에 보관된 밀짚모자의 주인은 엘바프, 버커니어족과 연관된 태양신이자 조이보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흰수염은 과거 최후의 섬에 도달한 로저를 통해 DL 쪽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었듯이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은 해방의 전사를 염두하며 거대한 전쟁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나아가 로저는 고대 병기 중 하나가 포세이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불치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린 너무 빨랐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프텔에서 돌아온 로저는 샹크스와 이야기를 나누며 로저의 적단을 해산시켰고, 이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대해적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결국 로저와 흰수염은 세계 정부를 상대로 거대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DL족과 태양신 니카의 전설을 알고 있었을 것 같고, 마침내 니카 루피가 현 시대에 부활하게 되자 먼저 최강의 종족 거인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해방의 드럼 소리와 함께 200년 전 마리조아를 습격한 철의 거인도 반응하게 된 가운데 기어 피프스 루피는 엘바프의 전사와 고드 로봇의 도움을 통해 에그헤드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해군대장 키자루와 오르선 세턴을 격파하며 반대로 버스터콜로부터 에그헤드를 지켜낼지는 앞으로 전개될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